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에서 뇌혈관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최대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경동맥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경동맥은 심장에서 뇌로 혈액을 보내주는 통로가 되는 혈관이고 전체 뇌로 가는 혈액의 약 80%를 담당하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이 혈관이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는 것을 경동맥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협착증의 원인이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죽상 동맥 경화증을 들 수 있고, 죽상 동맥 경화증이라는 것은 일단 동맥이 두꺼워지고 그리고 동맥 안에 하수구에 때가 끼는 것처럼 이렇게 지방이 쌓이면서 지방이 그 경화판 안쪽에서는 지방이 죽처럼 묽어지고, 그리고 주변부는 섬유질이나 석회로 이렇게 단단하게 막을 형성하는 그런 판입니다. 판이 점점 두꺼워지면서 혈류의 장애를 일으키게 되고, 경화판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터지면서 피떡을 만들거나 아니면 경화판 내부에서 출혈이 발생을 하면서 혈관을 막게 되면 뇌경색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전체 뇌경색의 약 15% 정도가 이런 경동맥 질환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어서 뇌경색의 증상이 있을 수가 있고요. 뇌경색의 증상으로 일시적으로 눈이 잘 안 보인다던가 어지럼을 느끼거나 아니면 한쪽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얼굴에 마비가 오거나 또는 언어장애 같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동맥 협착이 50% 가까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이라면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일단 경동맥에 대해서 가장 많이 하는 검사는 경동맥 초음파 검사인데요. 가장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선별 검사나 추적 검사로 많이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경동맥의 좁아진 정도뿐만 아니라 혈관 벽의 두께나 혈류 속도 등을 같이 측정을 할 수가 있지만, 아무래도 초음파 기계를 이용하다 보니 검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고, 그리고 검사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다를 수 있고, 그리고 협착의 정도가 좀 과장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검사로는 MRI를 이용해서 혈관을 검사하는 MRA라고 부르는 검사들을 많이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안전한 검사이고, 그리고 조영제를 이용한 MRA를 촬영을 했을 때 90%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는 아주 신뢰도가 높은 검사입니다. 하지만 협착의 정도를 좀 과장되게 측정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CT로 혈관을 보는 CTA라는 검사가 있는데요. 이것은 MRA보다는 훨씬 혈관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협착의 정도를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방사선을 이용한다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조영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조영제로 인한 부작용, 알레르기 반응이나 신장의 기능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혈관의 협착 정도를 가장 확실하게 보는 검사는 카테터를 이용한 혈관 조영술인데요. 이것은 가장 정확한 검사이긴 하지만 몸 안으로 혈관을 따라서 길다란 관을 집어넣는 그런 좀 위험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CT나 MRA에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환자들에 한해서 선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동맥 협착이 있더라도 증상이 없는 환자에서는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과 약물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됩니다. 위험인자라고 하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에 대한 치료이고, 약물 치료는 일반적으로는 협착이 50% 이상인 경우에 아스피린과 같은 항혈소판제를 투약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동맥을 넓혀주는 치료로는 내막절제술과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을 들 수 있는데요. 내막절제술은 목과 경동맥을 절개해서 경동맥 안에 있는 경화판을 다 제거하고 혈관을 다시 봉합해주는 그런 수술이고, 경동맥 스텐트 삽입술은 혈관 안에 관을 집어넣어서 경동맥의 좁아진 부분을 풍선으로 부풀리고, 그리고 그 부분이 다시 좁아지지 않도록 스텐트를 설치해주는 그런 치료 방법을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뇌경색이나 일시적인 마비 증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협착이 50% 이상일 때 이런 치료가 권장이 되고, 증상이 없는 경우에는
70% 이상 협착이 있으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감소되어 있을 때 이러한 치료를 권장하게 됩니다. 근데 내막 절제술이나 스텐트 삽입술이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경외과 뇌혈관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한번 좁아진 혈관은 다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위험인자 중에 고령이나 그리고 폐경, 가족력 같은 것들은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것들이지만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등은 약물 치료를 통해 충분히 조절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런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생활습관 교정이 매우 중요한데요. 가장 위험한 위험인자가 흡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은 일단은 담배를 지금이라도 끊는 것을 권장합니다. 담배를 끊게 되면 한 3년 정도만 끊어도 비흡연자와 비슷한 정도의 위험성으로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금연을 권장드리고, 그리고 술도 가능하면 드시지 않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비만도 이런 동맥 협착이나 뇌경색의 위험도를 높이기 때문에 체중도 조절하시는 게 좋겠고, 그리고 식이도 조절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식이는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면 지중해식 식단이나 저염식 같은 것들에 대한 자료가 많으니까 그것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운동도 권장을 드리는데, 권장드리는 정도의 운동은 이제 중등도, 그러니까 등에 땀이 나고 가슴이 약간 두근거릴 정도의 중등도 운동을 한 번에 30분 이상, 그리고 주 3회 이상 하길 권장드립니다.